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선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티처.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여보세요? 네, 선생님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선생님 수업하기 싫어요.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또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또. 선생님. 시험 불량하는. 수능 끝났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해주세요. 비도 오잖아요. 시험 때는 바야흐로. 선생님, 레츠가 기릿은 해야 돼요. 레츠가 기릿이요? 네, 제가 할게요. 네네. 자, 그러면 선생님, 바로 무서운 이야기 해주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가! 기릿입니다. 선생님이에요. 때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12년도, 2013년 정도가 될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밴드부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밴드부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딱 수시도 발표가 하나씩 나오고 대학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한 명씩 나오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밴드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우연히 밴드부 활동을 같이 하던 친구 한 명이 저랑 같은 대학에 가게 됩니다. 네. 그 친구 본명을 밝히면 안 되니까 그 친구 이름을 자연이로 할게요. 자연이. 자연이, 예. 네. 그 자연이라는 친구가 저랑 같은 대학을 가게 되는데 그 친구랑 밴드부에서 엄청나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밴드부에 같이 있다 보니까 같이 공연도 하고 뭐 학교 축제에 있으면 한 번씩 무대도 나가고 하기는 했어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따로 놀러 다닌다든지 뭐 약속을 잡는다든지 그런 거는 일절 없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제 같은 대학에 가게 됐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대학에 가게 되면 친구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래도 이제 뭔가 같은 활동을 해봤던 친구, 안면식이 있는 친구였다 보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엄청나게 친해지게 됩니다. 1월에 이제 방학을 하고 나면은 대학교 입학 전까지 1월 1일 되면은 이제 우리도 막 성인 됐다고 술자리들 되게 많이 갔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굉장히 많이 급속도로 친해졌었어요. 그러면서 술자리도 많이 가지면서 너는 대학교 가면 어떤 활동을 할 거냐? 나는 1학년 때부터 1학년 신입생 중에 가장 예쁜 애를 골라가지고 뭐 CC를 할 거다. 나는 뭐 1학년 때부터 어떤 활동들을 할 거다. 무슨 자격증을 따고 뭘 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눴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저희가 의견이 딱 하나 일치된 게 있었어요. 우리가 대학교에 가서도 똑같이 밴드부 활동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실제로 대학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학교에는 그 동아리 모집 기간이라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 한 3월 중순쯤 되면은 뭐 이제 운동장이나 아니면 학생회관 앞쪽에 해가지고 축제는 아닌데 네. 동아리들끼리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스도 열고 뭔가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 활동을 하면서 신입생들 모으는 그런 기간이에요. 네. 그 기간이 돼가지고 친구랑 거기를 어슬렁 거리면서 동아리를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예쁜 누나들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도 있고 뭐 재밌는 것들도 있고 하니까 구경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원래 밴드부를 가려고 했다 보니까 밴드부 위주로 구경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열심히 구경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떤 여자 한 명이랑 남자 한 명이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저기 혹시 무슨 동아리 보고 계세요?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저희 뭐 그냥 밴드 동아리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약간 머쓱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안 그래도 그래 보여가지고 여쭤본 거라고. 저희도 밴드 동아리인데 저쪽 구석에서 지금 공연하고 있으니까 잠깐 한번 보고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살짝 의아하게 느꼈던 게 이것도 이제 뭐 동아리마다 성격이 다르겠지만 네. 보통 밴드 동아리가 홍보 활동을 잘 안 해요. 보통은. 왜냐면은 연주하고 노래 부르고 있으면 알아서 이게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약간 호객행위를 하네 하면서 약간 의아함을 느꼈었는데 근데 뭐 구경하는 것 자체는 저희가 손해볼 게 없으니까 네. 일단은 따라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공연을 할 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한 2곡, 3곡 부르다가 조금 쉬고 그런 식으로 이제 소공연이 이루어졌었는데 그 쉬는 타임에 이제 저희한테 오더니 저희한테 또 하나를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동아리 약간 좀 일반적이진 않다. 물어본 게 뭐였냐면은 저희 동아리 들어올 생각 없냐고. 네.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게 저는 그게 되게 일반적이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예. 왜냐면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밴드부를 아마 하셨던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밴드 동아리를 들어가게 되면 오디션이라는 걸 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오디션을 보지도 않고 저희는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밴드부에 들어와라. 예. 저는 여기서 굉장히 좀 이상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잘생기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 어쨌든 이제 좀 이상함을 느끼고 여기는 좀 뭔가 꺼림칙하다. 오디션을 제대로 봐보지도 않았고 여러 밴드 동아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동아리에서 오디션을 제대로 보고 실제로 밴드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자연이라는 친구, 그 친구의 성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무대공포증이 있습니다. 이 친구의 포지션은 드럼이었어요. 밴드를 하게 되면 보통 드럼은 뒤쪽 라인에 사이드 쪽에 서게 되니까 무대를 설 때는 주목을 많이 안 받으니까 무대에 올라가는 것 자체는 얘가 많이 떨거나 그런 건 없는데 단독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은 굉장히 손도 많이 떨고 드럼을 치면 채 같은 게 있잖아요. 막 그렇죠. 예. 그 스틱도 많이 떨어뜨리고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는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랑 저랑 의견 충돌이 나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가 대학교 와가지고 밴드 동아리 들어가면 무대도 많이 서고 소공연 같은 것도 많이 다니고 그러자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은 오디션도 제대로 봐보고 여러 가지 밴드 동아리도 이렇게 참석을 해보고 해야지 뭐 오디션도 안 보는 이런 동아리를 들어갈 거냐. 저는 이제 이런 입장이었고 친구는 뭐 밴드 동아리가 다 거기서 거기지 어차피 들어가면은 다 똑같이 활동할 건데 오디션이 그렇게 중요하냐. 저는 조금 더 탐색을 해보자. 그 친구는 그냥 이 동아리를 먼저 들어가보고 이상한 동아리면 탈퇴를 하자. 그런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여기서 제가 의견을 한 수 접고 그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저도 이제 살짝 설득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밴드 동아리를 대학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동아리실을 중앙동아리 연합회라는 곳에서 분배를 해주게 돼요. 네. 저희 학교에서는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대학 건물이 방음도 잘 안 되고 시설도 되게 낙후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악기 놓을 만한 공간도 많이 없고 연습하고 있다 보면은 뭐 주변 동아리나 옆에 건물에서 시끄럽다고 수업 중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막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저의 마음을 돌렸던 게 뭐냐면 우리는 방학 때마다 다 같이 알바도 가고 또 따로 이제 회비도 걷고 해가지고 네. 외부에서 동아리실을 돌린다. 악기도 그냥 밴드 동아리처럼 뭐 기타 뭐 2대, 3대 이렇게 있고 뭐 싸구려 키보드 하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뭐 키보드도 한 3대, 4대씩 있고 기타도 막 7대, 8대씩 있고 녹음 부스까지 따로 있다. 네. 약간 이제 속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거기에 조금 훅 해가지고 넘어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동아리를 들어가고 동아리실까지 가보니까 시설이 엄청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어중이 떠중이 그런 동아리는 아닌가 보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동아리를 들어간 지 한 2, 3주 정도가 지났을 때 그 동아리 환영회라는 걸 하게 됐어요. 이제 OT죠, OT. 동아리 환영회를 갔는데 이제 한 13년도 그쯤에 대학생활 하셨던 분들 기억이 나실 건데 네. 그 시절에는 약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리를 정해줘가지고 선배 한 명, 후배 한 명 이런 식으로 섞어서 앉는 예.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선배들 사이에 이제 신입생들 몇 명 껴가지고 20, 30명 해가지고 놀고 있었는데 막 맥주도 먹고 술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재밌게 술자리를 갖고 있는데 분위기가 왁자지껄 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정색이 되는 거예요. 예? 진짜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지면서 선배들이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완전히 정색된 표정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입구 쪽을 향해가지고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요즘 애들이 장난칠 때 많이 하는 인사 오지게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정색된 분위기로 완전히 깍듯하게 90도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동아리 아는 사람인가 이렇게 약간 머쓱하게 전 앉아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었던 선배가 약간 팔꿈치로 저를 툭툭 찌르면서 약간 눈치 주는 말 들어다가 야야야 뭐하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저분이 우리 동아리 회장인데 니네가 신입생이면서 빨리 일어나라고 빨리 인사하라고 눈치도 없냐고 이렇게 막 뭐라고 하니까 머쓱하게 일어나가지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속으로 생각이 든 게 여기가 내가 한 2주 3주 활동을 하면서는 못 느꼈었는데 살짝 군기 잡는 동아리인가? 약간은 군기를 잡는 그런 문화인가? 그런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이제 머쓱해하고 있으니까 그 회장이라는 분이 야야야 너네 뭐 하냐고, 내가 너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군기 잡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내가 동아리 회장 되면 이것부터 없애겠다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너네까지 이러면 어떡하냐고, 빨리 앉아가지고 재밌게 술 먹자고 하면서 바로 분위기가 이렇게 풀어지고, 그 이후로는 전혀 이제 그런 분위기는 없었고요. 네. 근데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냐면, 우리 동아리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저기 우리 동아리 회장이 아는 어떤 공장이 있다, 네. 그곳에 가서 다 같이 알바도 하고 또 거기 알바비에서 얼마씩 모아가지고 악기 고장 나면은 악기 뭐 수리하는 비용으로도 쓰고 뭐 동아리 운영비로도 쓰고, 또 이제 얼마씩 남으면 그걸로는 뭐 주변에 있는 요양원이나 아니면 뭐 보육원 같은 데로 해가지고 재능 기부로다가 봉사활동도 가고 그런 의미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저는 거기 뭐 별로 신경을 쓰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1학기 내내 열심히 동아리 활동을 했고, 중간중간에는 대학로에서 소규모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흘러서 기말고사 기간이 됩니다. 네. 대학교에서는 기말고사 끝나면 바로 이제 방학이잖아요. 기말고사 때가 돼가지고 이제 술자리에서 나왔던 내용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방학 때 알바를 갈 건데 혹시 못 가는 사람이 있냐. 저는 못 갈 이유는 없었는데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알바비에서 한 15%에서 20% 정도를 이렇게 운영비로 모은다고 아, 예.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 기억나시는 분들 다 아실 건데, 지금이 시급이 거의 10,000원 가까이 되지만 그때는 시급이 5,000원이 안 됐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4,800원인가? 4,9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4,800원으로 잡고 하루 8시간, 또 그때는 주휴수당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4,800원씩 잡고 하루 8시간 평일 5일 해가지고 일해봤자 알바비가 100만 원이 안 됐습니다. 예.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 15%, 20%를 보낸다고 하면 네. 거의 한 15만 원 돈 되잖아요. 70만 원 중에 15만 원이면은 대학생한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저는 그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번 여름방학 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돈을 안 쓰고 그대로 모아놨다가 학기 중에 또 알바를 해가지고 그 돈까지 합쳐서 겨울방학 때 저기 일본으로 9박 10일 일본 여행을 갔다 와야겠다. 그런 계획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한 15만 원, 20만 원이라는 돈을 내기가 쉽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죠. 네. 그래서 저는 안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동아리에서 그 회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너가 이제 본가 가가지고 그쪽에서 일을 하게 되면 알바도 요즘 떼먹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이제 공장이어가지고 돈 떼먹을 걱정이 없다. 그리고 지금 시급이 한 4,700원, 4,800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알바비가 6,500원으로 책정을 해준다. 그리고 또 혼자 일하면은 의지도 안 되고 쉽게 그만둘 수도 있고 교통비도 들 거고 식비도 들 거고 하면서 돈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건데, 여기서 같이 일하면 지불해야 될 비용은 있겠지만 숙식이 제공이 되고 그래서 돈 모으기가 쉽고 다 같이 일하다 보니까 의지도 되고 동아리 사람들끼리 같이 함께 가서 알바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추억거리가 되냐, 그러면서 되게 회유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도 이제 저는 완강하게 거절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아까 그 동아리 들어갈 때도 이제 느끼셨겠지만 귀가 굉장히 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따라간다는 입장이 됐고, 저는 나는 절대로 안 가겠다. 나는 이 돈 모아서 나 일본 여행 갈 거다. 그런 입장이 됐는데, 여기서는 의견이 서로 좁혀지지가 않아서 그 친구는 알바를 따라가게 되고 저는 알바를 안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친구랑 대학 생활을 같이 하면서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 보니까 연락을 되게 많이 주고받았었어요. 그냥 카톡을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주고받을 정도로. 근데 이제 방학을 하고 그 친구가 알바를 가고 나서 연락 주기가 굉장히 느려지더라고요. 네. 답장 주기가 거의 뭐 여자친구라고 할 만큼 뭐 10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보냈는데, 알바를 가고 나니까 뭐 한 4시간, 5시간 있다가 하나 읽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제 일을 하니까 폰 보기가 쉽지 않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루하루 지날수록 연락 주기가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8시간 있다가 답장 하나 오고, 그런 식으로도 연락이 주고받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하루 동안 아예 안 읽을 때도 있고, 뭐 3일 있다가 하나 오고. 근데 말투도 얘가 그때부터는
엄청 말투가 되게 딱딱하고 뭐 하냐고 그냥 심심한데 전화 잠깐 하자고 하면은 나 일하느라고 피곤하다고 다음에 연락하자고 자기가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답장이 오고 자꾸 그런 식으로 답장이 오니까 저도 이제 약간은 속된 말로 삔또가 나가죠. 그러니까 기분이 소홀해졌다 상하죠. 좀 이런 느낌으로. 네. 이제 약간 서운하다. 나중에 개강하면은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시원하게 뭐라고 해줘야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도 연락을 따로 안 하고 방학을 열심히 즐겁게 보내다가 개강 날짜가 돼서 다시 이제 짐을 싸가지고 학교로 올라옵니다. 네. 학교로 올라왔는데도 이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연락이 오겠지. 당연히 뭐 복학을 했겠지. 등록을 했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그 다음날에도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얘가 왜 연락을 안 받지 하고 이제 전화를 돌려봤는데 계속 전화는 안 받고 그냥 얘가 도대체 왜 연락을 안 받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가 예. 그 기간이 다음날까지도 연락이 안 되니까 얘를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은 둘 사이에 겹쳐있는 지인들로 해가지고 연락을 돌려왔는데 네. 연락되는 사람 없다 그러고 그렇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다가 같은 동아리에서 조금 친해졌던 그 친구한테까지 연락을 돌려봤는데 예. 그 친구 번호는 아예 없는 번호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뭔가 약간 이상하다. 이거 지금 약간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친구가 일단 대학 2학기에 복학을 했는지 등록을 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 친구 이제 학과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그 친구랑 되게 친하게 지냈다 보니까 그 친구 과 사무실도 같이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찾아갈 때까지만 해도 약간 제 머릿속에서는 생각 정리가 된 게 얘가 지금까지 약간 나한테 뭔가 서운했던 게 있는데 말 못하고 혼자 꿍에 있다가 네. 나를 손절을 하려고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과사를 찾아갔는데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조교가 바로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너 걔 그 자영이 친구지 너. 이렇게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예. 약간 머쓱하게 뭐 맞다고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왔는데 이렇게 운을 띄우는데 바로 제 말을 잘라먹고 안 그래도 너 잘 왔다고 도대체 왜 이렇게 2학기 등록을 안 하냐고.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이야 이제 학과장 권한으로 해가지고 직권유학 때려놓은 상태인데 이거 빨리 일반 유학으로 돌리던지 뭘 하던지 해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이제 퇴학 처리된다고. 뭐 연락 빨리 해가지고 얘 좀 등록하라고 연락 좀 돌리라고. 네. 저는 얘가 등록을 했는지 물어보려고 온 건데 이제 아무런 수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외국에 있는 동아리실로 찾아갑니다. 근데 동아리실이 딱 빠져 있는 거예요. 임대 붙어 있고 안에 짐은 하나도 없고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뭔가를 어떤 특정 직종을 비하를 하려고 하는 건 네. 아니고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일만은 그냥 얘기 드리는 네. 건데 이 실종 신고라는 게 예. 친구가 하면은 안 받아줍니다. 예. 그리고 실종 신고가 성인 대상으로 한 실종 신고는 그 친족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뭐 조건이 있는 걸로 알긴 아는데. 가족이어도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더군다나 20대 이상의 남성이면은 아예 그냥 이제 실종이 아니라 가출인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뭔가 되게 느낌이 이상하고 뭔가를 알아보고 싶은데 더 이상 이제 내가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경찰에 가서 이제 물어봐도 그냥 기다려봐라. 예. 신고 접수 자체가 안 된다고 해버리니까 이 친구 부모님한테 한번 연락을 돌려봐야 되나 거기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예. 물어봐도 그건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가 없다. 네.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친하게 지냈다고 해도 보통 친구의 부모님 번호를 아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으니까요. 맞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더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이제 느낌은 싸하지만 뭔가 증거 같은 건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기억 속에서 잊혀지면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대학 생활을 즐기고 되게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약간 일도 하다가 복학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한 3년 반? 4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복학을 하는데 3월 말쯤이 돼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가지고 캠퍼스 안에서 벚꽃이 이제 막 피어 있으니까 여자친구랑 이제 팔짱 끼고 열심히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 약간 좀 먼 발치에서 되게 이상한 사람이 한 명 걸어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약간 이상한, 사람이 완전히 불안에 사로잡혀가지고 뭐야? 거의 한 2초에 한 번씩 좌우로 머리를 흔들면서 주변을 살피고, 아무도 서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한테 뭔가 쫓기는 사람처럼, 3월인데도 그 시절에 이제 코로나 이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마스크에다가 뭐 모자도 푹 눌러쓰고, 뭔가 이제 행색도 되게 이상하고, 지금 하는 행동도 되게 이상하고, 그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눈길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주시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걸어가고 그 사람은 반대쪽에서 제 쪽으로 걸어오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마주치면서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거리가 됐을 때 자세하게 보니까 그 친구인 거예요. 자연이. 바로 이제 팔목을 붙잡고 야 아연아 하고 이름을 불렀더니 얘가 몸을 바르르 떨면서 이게 아닌데 네가 왜 여기에 막 이러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뭐야, 얘. 몸도 막 부르 떨고 입에서 이제 개거품이 나오고 공황발작을 일으킨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팔다리를 붙잡고 압박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진정을 시키고, 주변의 사람들은 무슨 상황인지 다 구경하고 있고, 그 친구를 겨우겨우 진정을 시켜가지고 너 지금 상태가 왜 이러냐고, 무슨 일이 있던 거냐고,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잠수 탔냐고 이렇게 따지는데 내가 말을 못해서 일단 네 휴대폰 번호 다시 찍어라. 내가 이따가 저녁에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 나와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보자. 너 일단 진정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번호 확인까지 다 하고 네. 그 친구를 돌려보내고 저녁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다행히 이제 전화를 받더라고요. 불러내가지고 저녁에 맥주를 한잔 하면서 듣게 된 거죠.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일을 당한 건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 알바를 이제 가는데 다 같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대요. 예. 강원도 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전라도면 전라도, 강원도면 강원도 이렇게 지역 네. 정도는 알고 있어도 그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이상 뭐 이제 강원도에 어떤 시들이 있는지 다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강원도로 가는데 되게 깊숙하게 들어가더래요. 뭐 잘 안 들어본 지명 이름으로 들어가는데 되게 엄청나게 산속으로 들어가더니 건물이 딱 두 채 있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일을 할 장소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듣고 내일부터 일을 할 거다라고 하는데,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무슨 기계를 다루고 네. 간단한 조작 같은 걸 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하고 갔는데, 그런 공장이 아니라 옛날식 공장 중에 그런 공장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렬로 쭉 서가지고 A라는 사람이 정해진 동작을 해서 B한테 넘겨주면 B도 이제 정해진 동작을 해서 C한테 넘겨주고, 네. 네, 그런 수작업으로 하는 일렬로 쭉 서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그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이 돼가지고 실제로 일을 하는데 도대체 이 물건을 어디에 쓰는지, 이 물건이 사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 물건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검은색 플라스틱으로 된 막대에다가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형형색색의 끈을 묶는, A라는 사람은 이제 초록색 끈을 묶고 뭐 B한테 넘겨주면 B는 노란색 끈을 묶고 이런 그런 물건을 만들더라는 거예요. 예. 궁금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인가? 사는 사람이 있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일렬로 쭉 서 있으니까 옆에 선배한테 저기 선배 저기 이거 도대체 어디에 쓰는 물건이에요? 물어보는데 네. 선배가 보통 사람이 물어보면은 쳐다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딱 그냥 바닥만 보고 자기 할 일만, 안 들리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정해진 동작만 반복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예?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더 물어보다가 답이 없으니까 약간 사람이 무안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 선배는 왜 내 말을 자꾸 무시를 하나, 약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 물어보지는 않고 계속 일을 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돼가지고 조금 쉬려고 하는데 그 선배가 이제 잠깐 따라오라고, 그 친구도 흡연을 하는 친구였다 보니까는 구름 과자 하나 먹자고 따라오라고 해가지고 내려갔더니,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하고 그럴 때 이렇게 말 걸고 떠들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만드는 이 공산품에는 그 모든 노동자들의 피와 땀과 노력이 들어가는 거고, 일하는 시간에 떠들고 하면 하자품이 나올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 네가 다 책임질 수 있냐고. 하자품이 나오면 안 되고, 또 노동자들의, 우리들의 의식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항상 그 경건한 마음가짐을 갖고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한 땀 한 땀 만들 때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뭔가 약간 느낌이 이상한데, 하자품이 나오면 안 된다,
납득이 되니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떠드는 걸 자제를 했대요. 실제로 그 이후에 다른 동아리 동기들 중에 신입생 중에 몇 번 더 떠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선배들한테 호되게 좀 혼난 그런 장면도 자기가 목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떠들면 안 되겠다,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사람이 힘든 일을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랑 떠들고 장난도 치면서 하면은 힘든 줄 모르고 일을 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이 정해진 동작만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엄청나게 힘들대요. 이게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숙소에 돌아오면은 그냥 바로 골아 떨어져 가지고 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저한테 답장 주기가 살짝 길어졌던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몇 날 며칠 일을 하다가 누워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쿨쿨 자고 있는데 뭔가 느낌이 되게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잠자리가 불편하냐 하고 눈을 뜨는데, 열심히 자다가 눈을 뜨면은 눈이 딱 번떡 뜨 있는 게 아니라 시야가 이렇게 흐릿하다가 서서히 뜨여지잖아요. 눈을 서서히 뜨는데 뭔가 시야가 되게 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눈을 이렇게 비비고 눈을 뜨고 보니까 동아리 선배 중에 한 명이 얼굴을 마주대고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거의 손바닥 하나 간격으로. 너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는 바로 이제 엉덩이로 뒷걸음질 치면서 선배고 뭐고 바로 욕이 튀어나오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나쁜 사람아, 지금 이 뭐 하는 짓이냐. 욕을 하고 나서 자기도 정신이 드니까, 예. 내가 선배한테 욕을 했다. 근데 지금 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욕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니면 내 욕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인가? 되게 혼란했다고 해요. 방금 자다 일어났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금 여기 어떻게 들어오신 거냐고, 왜 들어오신 거냐고,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한마디 미동도 없이 자기를 쳐다보더니, 안 잤네? 왜 안 자? 빨리 자. 빨리 자. 이 말만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예. 너무 어이도 없고 말이 안 나오니까 어버버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말을 한 5번, 6번 반복을 하더니 자기를 빤히 쳐다보다가 맥없이 나가더래요. 어떤 제스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가더래요. 저 선배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지금 뭘 하려고 했던 건가, 뭔가 이제 수상한데, 당연히 이제 이 일을 주변 선배들한테도 상담을 했죠, 이 친구가. 그랬더니 선배들은 걔가 옛날부터 후배들 들어오고 하면은 괜히 군기 잡고 괴롭히고 그런 걸로 유명했다고, 요즘 들어가지고 잠잠해진 것 같더니 여기 와가지고 또 그런다고, 작년에 여기 왔을 때도 그랬었다고 되게 배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번 거는 걔가 좀 장난이 심하긴 했다고, 자기들이 확실히 단돌이 지어 놓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래도 네가 그 선배한테 욕한 거는 잘못된 거라고, 그 선배 나중에 만나면은 따로 이제 욕한 거는 죄송하다 그러고, 걔가 이제 그런 행동한 거는 우리가 확실히 얘기를 지어놓겠다, 그렇게 상담 아닌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은 마음이 진정이 됐는데, 그런 일을 한 번 당하고 나니까 잘 때마다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한 가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 시절 기억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스마트폰이 지금 같은 스마트폰이 아니었어요. 거의 1세대 스마트폰이죠. 배터리도 분리가 되고, 지금은 이제 보통 휴대폰들이 이어폰 꽂는 자리가 없지만 그땐 이어폰 꽂는 자리도 있었고, 그래서 이어폰을 꽂고 알람을 맞춰놓고 삽니다. 새벽에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저 사람이 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잠에 골아들어져 있을 때 한 3시, 4시쯤에 해가지고 알람을 맞추고 일어났는데 바로 안 일어나고 눈동자만 굴려가지고 방을 살펴봤대요. 근데 아무도 없더래요, 다행히. 그래서 그때만 그런 장난을 쳤던 건가 보다 안심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마시려고 물병을 꺼내 들고 이제 컵을 찾다가 컵이 잘 안 보여가지고 불을 켜고 컵에 물을 따르고 마시면서 무심코 옆을 돌아봤는데, 예. 창문 밖으로 해가지고 창문 밖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까지는 맨날 그런 건가 의심만 했었던 상황이 확신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너무 화가 났대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때는 선배고 뭐고 눈에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막 욕을 다 내질렀대요. 들이받았구나. 예. 근데 이제 창문이 닫혀있다 보니까 들리진 않았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근데 입모양만 봐도 뭐라고 하는지 알겠더래요. 왜 안 자? 빨리 자.
이 말만 계속 반복을 하더래요. 와. 안 봐도 알겠더래요, 그 말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창문을 열고 이렇게 막 육두 문자를 내뱉은 거예요. 이 나쁜 사람아, 무슨 강아지야. 욕을 하는데도 여전히 어떤 제스처도 없고 그냥 또 맥없이 똑같은 말 반복하다가 돌아가더래요. 네. 두 번째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면서 하루의 다음 날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잠을 설친 상태로 일을 하다가 그런 산골에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게 구름가다밖에 없잖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마다 그 구름을 피우러 간 거예요. 구름을 피우러 가는데 구름을 피울 수 있는 장소가 숙소 건물이랑 공장 건물 사이를 가로질러서 약간 코너를 돌면은 건물 뒤쪽으로 해가지고 드럼통 하나 놓고 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대요. 그 통로로 이제 걸어가는데 말소리가 조금씩 들려오더래요. 말소리가 들려오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한 4개? 5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네. 이미 사람들이 모여있던 장소에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같이 구름을 피우기가 약간 머쓱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가 하나 늘어나더래요. 이제 목소리가 6개가 된 거예요. 근데 추가된 목소리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던 그 선배 목소리가 들리더니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지? 하고 이제 훔쳐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들렸구나. 어쩌다 보니까 훔쳐듣는 그런 모양이 된 거죠. 대화 내용이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더래요. 야, 이번에 걔는 어떻게 작업 좀 잘 돼가냐? 이번에 들어온 애들 중에 뭐 저기 누구랑 누구는 되게 순조롭게 작업이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이 이름이 자연이니까 뭐 별명을 풀떼기로 해볼까요? 풀떼기? 그럼 별명이 하나 있었대요. 아, 네네네. 별명으로 부르더니 그 이번에 들어온 애들 중에 몇 명은 작업이 잘 돼가는데 얘 풀떼기는 의심이 많아가지고 작업이 쉽지가 않다고 빼먹을 건 많아 보이는데 뭐 그렇게 의심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누가 들어도 뭔가 자기 뒷담을 하는 것 같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는데 얘가 내용이 더 이상하게 흘러가더래요. 이제 약간 괴담 중에 그런 괴담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비슷하게 묘사를 하는 건데 그 귀신 헬리콥터 네, 그런 쪽으로 연상이 되는. 예. 지금 이 대화 내용에서 정확하게 누구라고 이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장기의 그런 부위의 이름도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치만 그런 쪽으로 연상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대화 내용으로 흘러가더래요. 그런 대화 내용까지 듣고 나니까 더 편하게 일을 할 수가 없겠죠. 또 가만히 듣다가 담배는 안 피고 되게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여기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난 지금까지는 저 사람 하나만 나한테 장난을 치는 줄 알았는데 장난이 아닌가 보다. 뭔가 저 사람과 같이 애들을 괴롭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뭔가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스스로의 결정을 내린 게 여기서는 일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그 동아리 회장이라는 분한테 상담을 하러 갑니다. 그 동아리 회장이라는 분한테 상담을 하러 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난 여기서는 일을 더 할 수가 없겠다 라고 상담을 했더니 처음에는 되게 공감하면서 들어주다가 또 이제 회유를 시작을 하더래요. 네. 지금 이제 여기서 너가 나가면은 뭐 알바비가 얼마 깎이고 뭐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하더래요. 또 여기서 이제 그 귀가 얇은 제 친구는 그 회유에 넘어가고 나서 조용히 다시 숙소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집에 돌아갈 때 그런 행동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이제 아파트나 그런 건물 사시는 분들은 거꾸로 세어보면서 1, 2, 3, 4, 5, 6, 7, 7층 우리 집 왜 불 꺼져 있지? 우리 집 왜 불 켜져 있지? 뭐 이런 행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숙소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기 방에 불이 켜져 있더래요. 네. 그런 행동들을 당하고 나서 그런 불이 켜져 있으니까 안 좋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조용히 숙소를 올라가서 문고리를 잡고 살짝 내립니다. 이 문고리를 힘을 주고 내리면 그 소리가 안 나게 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문틈을 살짝 열어가지고 보는데 사람 2명이 뭔가를 하고 있더래요. 한 명은 그 자기들이 만들었던 막대기를 가지고 침대에다가 갖다 대면서 뭔가 막 춤 같은 걸 추면서 말을 엄청 빠르게 한 방언 같은 것들을 막 내뱉더래요. 그래서 저 사람 내 침대에서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저 사람들 지금 내 방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 건가? 지켜보는데 나머지 한 명은 냉장고에서 되게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혼잣말로 욕을 내뱉더니 냉장고를 열고 물병을 하나 꺼내가지고 거기에 주사기로 뭘 넣고 있었대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지금 불법적인 행동이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가야겠다. 내가 다시 마음을 고쳐보겠다고 했는데 난 여기서 나가야겠다.
여기서 이제 그 친구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너무 늦긴 했지만 내가 지금 이 동아리 회장한테 상담을 받은 게 이 내용이 흘러 들어갔구나. 여기가 한통속이었구나. 그냥 왜 이 친구가 늦게 신고를 했는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다시 문을 조용히 닫고 네. 내가 봤다는 걸 들키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밖에서 시간을 한참을 버티다가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자는 척을 하다가 새벽에 또 일어나서 도망을 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짐은 그냥 다 버리고 중요한 것만 챙겨가지고 도망을 치려고 나오는데 건물 복도를 지나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뭐 아무런 이상한 느낌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을 나오는데 몸이 굳어버린 거예요. 동아리 선배들은 일렬로 쫙 서 있고 동아리 신입생들은 무릎을 꿇은 상태로 건물 앞에 일자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뒷짐진 상태로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들어가라고, 어서 들어가라고. 우리가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한 의식이 이제 초장에 돌입을 했는데 너 하나 때문에 계획이 다 망가졌다. 너도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네가 어딜 가려고 하는 거냐. 그런 알 수 없는 소리들을 계속 하더래요. 그런 대치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약간 시간을 끌다가 여기서는 들어가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도망을 치자니 20-30명이 쫓아오면은 잡힐 수밖에 없죠. 시간을 끌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도망을 치기로 마음을 먹었대요. 뒤돌아가지고 뛰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로 기억이 없어요. 바로 붙잡혀 버린 거예요. 눈을 떴더니 자기는 자기 숙소에 묶여있고 예. 그 옛날 침대 중에 보면은 모서리에 기둥이 하나씩 나와 있는 침대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팔다리가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선배가 한 명이 들어오는데 입에 묶여있던 걸 풀어주면서 지금 네가 이런 상황이 처음 돼봐서 무섭겠지만 이게 다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한 의식이라고. 우리가 모두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고 그분을 만나면 어떤 궁극의 쾌락을 맛볼 수 있고 우리가 다 그분을 만나러 가야 되는 거라고.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교리들을 설파를 하더래요. 네. 그러더니 아직은 너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하고 나가더니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돌아오더래요. 예. 다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배가 너무 아프더래요. 근데 이제 손발이 묶여있으니까 볼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침대에다가 실례를 했다고 합니다. 네. 돌아왔을 때는 이제 그런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죠. 그걸 보더니 한박 웃음을 짓으면서 드디어 네가 그분을 만나러 갈 첫 번째 준비가 단계를 마친 거라고. 예.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정신적 깨끗함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정화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 우리 몸에 있는 어떤 그 나쁜 것들을 다 빼고서야 그분을 만나뵐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손발에 묶인 걸 풀어주더니 샤워를 하라고 들여보내더래요. 풀어줄 때만 해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게 풀리면 바로 저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제압을 하고 도망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묶여 있으면은 근육이 경직돼가지고 힘이 잘 안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압을 할 생각은 못하고 샤워하라고 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정신 좀 보라고. 이게 그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는 약이라고 하더니 무슨 물을 주더니 마시고 씻으러 들어가라고. 그래서 씻고 나오니까 그 침대를 싹 갈아놨더래요. 깨끗하게. 그래서 다시 누구라고. 또 팔다리를 묶고. 그거를 몇 날 며칠을 반복을 하더래요. 근데 이게 누워있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 물에 탄 게 설사약이구나. 예. 탈 수 있게 하려고? 네, 이제 그 과정이 한 이틀, 3일, 4일 반복이 되면서 탈수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3일째, 4일째 반복이 되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설사를 하더라도 이게 색깔 없이 물처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걸 보고 나서야 드디어 육신의 정화가 다 이루어졌다고. 그러더니 그날은 샤워하라고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어떤 복장을 입으라고 했대요. 되게 알록달록하고 뭔가 한복 비슷하게 생긴 그런 복장 있잖아요. 그걸 입으라고 하더니 따라오라고. 방을 나가니까는 동아리 신입생들 똑같은 옷 입고 한 5명, 6명 줄 서 있고. 예. 똑같이 이제 올라가가지고는 따라가는데 산을 올라갑니다. 산도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면은 밟혀가지고 생긴 길이잖아요. 그런 데로 올라갔는데 나무가 하나 있고 주변은 이제 벌초가 돼가지고 약간 잔디밭은 아니지만 잔디밭처럼 보이는 그런 공간이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여기가 우리의 실력나무님이라고. 너희가 드디어 그분을 뵌 거라고. 빨리 큰 절 올리고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절을 하라고. 예. 그분을 위한 의식을 할 거라고 하더니 선배들이 이제 자기들이 만들었던 봉을 가지고 그 나무를 쭉 일렬로 동그랗게 에워싸더니 뭔가 이제 춤 같은 걸 추면서 주문 같은 것도 읊고 거의 강강술래 마냥 그런 의식들을 하더래요. 너희도 이걸 해야 된다고.
안 하면 이제 구타 같은 것도 좀 아. 당했고요. 그러면서 또 몇 날 며칠을 그런 의식 훈련을 하다가 내려왔는데 그날은 또 숙소로 바로 안 보내고 오늘은 회장님을 보러 갈 거다라고 하더래요. 그 동아리 회장이라는 분을 보러 가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어느 순간부터 호칭도 회장님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호칭으로 바뀌어 있더래요. 자기들을 부를 때도 신도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회장을 보려고 들어갔더니 되게 온화한 미소로다가 드디어 우리의 그분을 만나러 가기 위한 이 의식에 동참하게 된 걸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뭔가 알 수 없는 교리를 계속 설파를 하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설파를 들었는데 그 교리를 들으면서 이 친구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걸 잘 따르면 뭔가 이 회장이라는 사람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그 사람들이 시키는 거를 진짜 혼신의 연기를 다해서 따라했대요. 방언 같은 것도 잘 따라하지도 못하겠지만 어떻게든 따라하는 척을 하고 막 춤추라고 하면은 오버액션으로 막 춤추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기회가 하나 생긴 거예요. 회장과 독대할 수 있는. 근데 이때를 위해서 얘가 준비해 놓은 게 뭐냐면 춤을 열심히 오버액션으로 추면서 그 막대를 일부러 하나 부러뜨려가지고 막대를 숨겨놓은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를 안 보이게끔 숨겨놓고 항상 가지고 다니다가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또 동아리 회장 방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듣다가 오늘 일을 저질러야 되나 조금 더 적기를 노려봐야 되나 고민을 하던 사이에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을 만나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분을 만나러 갈 때는 우리의 모든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다고. 우리의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 어디냐? 대장이다. 그 대장을 다 도려내고 세상에 모든 때가 묻어있는 음식이 쌓이는 곳이 위장이 아니냐. 위장도 다 꺼내야 되고 그런 모든 나쁜 것들을 다 꺼내고 나서야 그분께 당도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러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오늘을 놓치면은 기회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숨겨놨던 그 막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협을 한 거예요. 이제 막 찌르기 시작을 하죠. 근데 플라스틱이니까 당연히 사람을 어떻게 해치거나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엄청나게 아플 뿐이에요. 그걸로 이제 제압을 하고 너 빨리 휴대폰 가져오라고. 내 휴대폰 어디 숨겼냐고. 아니 내 휴대폰 안 가져와도 되니까 네 휴대폰 어딨냐고. 휴대폰을 가지고 오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예. 자기가 이제 항상 그 의식 훈련하러 갈 때 올라갔던 그 산으로 올라갔어요. 들어보니까는 항상 그 산을 올라가면서 자기가 봐둔 공간이 하나 있었대요. 그 바위 그늘이라고 하나요? 바위 그늘? 바위가 살짝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바위 아래쪽으로 약간 몸을 숨길 수 있는, 비를 네.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저쪽에 몸을 우겨 넣으면 내 몸 하나 정도는 숨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로 가가지고 주변에 나뭇가지 같은 거 꺾고 흙 덮어 씌워가지고 그런 식으로 위장을 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바로 연달아가지고 사람들이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고 바로 앞까지 와가지고는 발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야 빨리 걔 찾으라고. 그 귀여운 놈 어디 갔냐고. 그러면서 걔 휴대폰 갖고 왔다 빨리 전화하라고. 진짜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면서 휴대폰을 바로 전화를 끈 거죠. 근데 전화를 끄기 전에 들키기 전에 다급하게 문자를 보내놓은 데가 있었어요. 네. 112. 잘하셨다. 112에다가 문자로 신고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 뭐 어느 지역 정확한 위치 모르겠음. 지금 납치 감금 중 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네. 보내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못 찾고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바로 나가긴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숨어 있었는데 다시 조금씩 발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바스락바스락거리고. 그래서 어떡하지? 들키는 건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미리릭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무전기? 무전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살았다. 경찰이 온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극적으로 탈출을 하는데 와. 당연히 이제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렇지. 신고를 하겠죠. 네. 신고를 하는데 실마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네. 경찰에서 수사를 해도 수사의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이 친구의 삼촌이 경찰분이세요. 당연히 이제 형사과나 강력계 이런 네. 쪽은 아니신데 어쨌든 경찰 조직에 몸을 담고 계시니까 인맥들이 있겠죠. 그래서 인맥들을 통해서 알아보는데도 수사의 진전은 없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예. 이 친구는 이제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거의 정신병이 많이 생겼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예.
약간 뭔가 불안장애 같은 것도 생기고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 날 찾아올 것 같고 우리 가족한테도 뭔가 나쁜 짓을 할 것 같고 그래서 이사는 당연히 갔고요. 뭐 휴대폰 번호 이런 것도 다 바꾸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거의 치과 생활을 했대요. 방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사는데 TV를 되게 많이 봤는데 TV를 보는데 어떤 사이비 종교에 관한 뉴스가 하나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 예. 어머니가 어떤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3살짜리 자기 딸을 이렇게 제물로 바친 헐, 예. 그런 사건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거 뭐지 하면서 보고 있는데 그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재연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재연하는 장면 뒤에 같은 종교에 있던 사람 2명이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로 서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 1초, 2초밖에 안 됩니다. 그 순간에 그 한 1, 2초 정도 되는 장면을 보고 나서 얘가 알아본 거예요. 와, 저거다. 저거. 하면서. 분명히 그 종교에 있던 사람들인데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바로 이 삼촌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1년 만에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냐, 뉴스에는 그 사건이 아마 어떤 종교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찌를 종교로 모시는 그 개교라는 사건으로 맞아요. 뉴스에 보도가 됩니다. 있었죠, 그런 거. 정확히 이제 2014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네. 그 사건으로 나왔는데 자기가 당한 일은 개교가 아니라 실력나무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촌한테 저 사람들이 무슨 개교냐고, 저 사람들 개교 아니라고, 저 사람들 실력나무교라고 그랬더니 다른 사건으로 엮여 있으면은 그 사람들 만나볼 수가 없는데 이제 같은 사이비 피해자로 해가지고 엮으면은 만나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사건으로 묶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접견을 했는데 나는 이 사람을 모른다. 우리가 모시는 신은 개님이고 우리는 그런 뭐 신령나무 그런 건 믿은 적이 없다. 이게 아예 발뺌을 하더래요. 그러면 저희 수사를 하면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약간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 네. 사이비를 만들고 다니는 단체가 있대요. 와, 예. 그래서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개교도 처음부터 개교로 들어온 게 아니라고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계속 뭔가 변형되는구나. 예, 처음에는 다른 종교로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예. 갑자기 를 들여오더니 를 이렇게 모시기 시작했다고 예. 그 뉴스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느낀 바로는 사이비를 만들고 다니면서 그 사이비는 핑계일 뿐이고 그 사이비를 이용해서 뭔가 사람의 뭔가를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었을까. 목적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그런 단체가 사이비들을 만들어서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고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거네요. 예, 저는 또 개인적으로 무서웠던 건 뭐냐면 네. 그 단체의 대부분이 무적자라고 하더라고요. 무적자. 와. 무적자가 뭐냐면 이제 출생신고가 아예 안 된 사람. 예. 저도 이 얘기를 처음 들을 때만 해도 예. 어느 정도 저도 초반에 엮여 있었다 보니까 뭐 아예 안 믿을 순 없는데 그렇다고 이 무적자라는 게 50년대 60년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에 무적자가 말이 되나라고 했는데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나서 실제로 무적자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 조교를 제가 잠깐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노크를 하더니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이번에 신입생인데 자기가 아직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와가지고 학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러 왔다고.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왔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검정고시를 보거나 해가지고 조금 대학을 빨리 들어오는 그런 케이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자기가 출생신고가 안 된 사람인데 이번에 그 주민등록 회생 신청을 하면서 그걸 증빙서류로 해가지고 검정고시를 보고 그걸로 이제 대학을 오기로 했다. 후속 입학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오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학생의 네. 주민등록을 나중에 받아서 학번까지 입력시켜주고 실제로 무적자까지 만나봤다 보니까 그렇지.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닐 수 있는 거죠. 예, 예. 저도 이제 제가 실제로 당한 일은 아니고 네. 초반만 엮여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맞죠. 아예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선생님께서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런 집단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시들무에서 이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 네, 모르셨겠지만 네. 동네꼬마님의 이제 미정이 이야기가 대부분 많이 생각이 나셨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셔요. 동네꼬마 미정이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미정이라고 치면은 네, 미정이 882 뭐 이렇게 있어요. 네,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네네. 비슷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선생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집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존재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일지 해외 거주자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